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챕터 11 수출 통관과 관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 통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일부 했고, 오늘 이제 관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원산지 증명서. 사실 원산지 증명서는 증명서 서류 자체가 이제 수출입 서류 중에 이 FTA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과 칠레 FTA가 대한민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첫 번째 1호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부존 자원도 우리는 없잖아. 우리가 뭐 철광석이나 석탄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 기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우리의 어떤 자본과 기술, 그리고 우리의 훌륭한 분해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가공해서 2차 가공을 하고 3차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수출하는 이런 형태의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하고 거의 자유무역 협정을 FTA 체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FTA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은 Made in where 이거거든.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 Made in Korea냐, Made in China냐, Made in USA냐. 그러니까 이러한 이 원산지, 이게 제작된 게 어디냐 하는 거를 증명하는 서티피케이트가 원산지 증명서예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하는데 이게 뭐 세 번 변경을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는 방식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골치 아프게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수학적인 거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수출입을 하게 되면 수출입에 서명을 해야 되는 서명권자가 누구냐면은 관세사야. 알다시피. 그래서 관세사가 다 그런 걸 계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업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하는데 법인세 세무서에다가 세금 납부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들이 법인세 계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공인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다 맡겨서 다 계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관세와 원산지 증명서 서류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출입 서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통관 면장 같은 게 신고서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교재에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챕터 12로 넘어가 가지고 12장이 지금 뭐냐면은 환원과 무역 결제서 이제 드라프트라는 환원과 무역 결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같이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봤었어. 관세가 어떤 게 있는지. 사실은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정부 조직 구조가 재무부라는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없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재무부. 옛날에 박정희 시절 때는 있었지. 대통령 시절 때는. 근데 이제 재무부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Department of Finance.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은 뭐냐면 기획재정부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죠. 기획재정부.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가 미국의 재무부하고 컨버터블한 같은 부서예요. 이 재무부나 기획재정부 산하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국세청, 하나가 관세청.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직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총리를 맡고 있고 이런 형태의 부총리 제도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장관이니까 관세청장, 국세청장 하면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는 청장인데 우리나라 청장은 차관급이야. 우리나라는 차관급. 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이번에 승격이 됐잖아요.
그것도 식품의약안전처 뭐 이런 뜻이 이제 처방법인데 국세청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경제 활동에 관련된 내국세를 징수하는 기관이고 관세청은 수출입에 관련된 뭐지? 관세를 세관에서 징수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수입이라는 건 결국 이 두 군데에서밖에 나올 게 없잖아. 그렇지? 우리나라 국가 정부의 수입이라는 거는 국세와 관세지. 국세와 관세. 그런데 이제 이 관세는 이 세금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 텍스라는 거는 법률로서 제정을 해야 되거든. 법으로서 제정을 해야 돼.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 제정을 하는 기관이 어디지? 국회란 말이에요. 국회. 그러니까 관세도 세금이잖아. 텍스.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도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제정되어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국정관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국정관세. 크게 관세를 국정관세와 협정관세라고 나눠놨는데 국정관세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어떤 품목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수입돼 들어올 때 관세를 예를 들어서 30%를 받겠다. 그럼 관세가 30%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통 관세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실무에서 나와가지고 공부를 했지. 인코텀스의 CIF,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제 CIF 뭐 코리안 포트 또는 CIF 부산이라고 간주를 하자. 예를 들어. 그러면 부산까지 도착하고 보험료가 포함된 운임이 포함된 가격이잖아. 물건값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CIF 부산 가격. 보통 관세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CIF 기준으로 도착도 가격으로 관세를 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CIF 부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예를 들어 $1,000다. 그러면은 30%가 관세다. 그러면 $300가 수입 관세인 거지. 그럼 $1,000의 물건값인데 300달러가 30%니까 관세야. 그럼 물건값 CIF $1,000 플러스 30%인 관세 300불. 그러면 1,300불이 되네. 거기에 10%가 부가세야. 그러면 1,300달러의 10%는 얼마야? 130달러지. 관세가 포함된 물건값에. 그거를 우리가 부가세로 10%를 또 징수를 하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협정관세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데 관세가 30%야. 그런데 우리가 특정 국가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 자유무역 협정 말 그대로 트레이드를 프리하게 하자고 하는 어그리먼트잖아. 그래서 우리가 FTA, 그래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미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어떤 관세 30%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 FTA에 우리는 관세 안 받을게. 관세 제로야. 그러니까 그 협정 관세가 제로가 돼버린 거지. 관세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FTA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국가 간의 어떤 조약에 의해서 그 페이버를 주는 거지. 무역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국정관세와 협정관세를 크게 나누고 국정관세에서는 기본관세나 뭐 잠정관세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관세니까 법으로 정해진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관세를 국회에서 정하다 보니까 그걸 국회에서 정해서 그 운영을 누가 하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은 운영을 누가 하냐면 행정부에서 하잖아.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뭐 형사소송법이고 무슨 뭐 민법이고 이런 거를 수정을 해놓고 또 뭐 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누가 운영을 하지? 법원이나 또는 법무부에서 검찰청에서 경찰청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그 국회에서 관세를 정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운영을 행정부가 해야 된단 말이야. 행정부가. 그 행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가 하는 거냐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산하에서도 관세청이 운영을 하는 거지. 관세를. 국회에서 정해놓은 거야. 근데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떤 특정 품목이 막 수입이 막 물밀듯이 막 들어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 아이템을 생산하거나 또는 뭐 재배하거나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또는 산업에 큰 타격이 있다. 그러면 수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못 들어오게. 왜냐면 우리나라 산업에 타격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매번 국회에다가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다시 법 제정해주세요. 수정해주세요 하면은 매일 국회에서 여야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앉아있는데 그 어느 세월에 고쳐. 그 사이에 그러면 다 수입돼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그 산업들은 다 망하지.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한테 일정의 권한을 위임해놨단 말이에요. 위임. 국회에서.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즉 관세청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으로 이렇게 뭐 덤핑 관세, 상계라든가 보복 관세라든가 긴급 관세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탄력적으로 플렉시블하게 어떤 그런 법정 관세를 플렉시블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다 위임해놨다. 그래서 이 탄력 관세는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다 뭐 중요하겠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것들이 덤핑 방지, 안티 덤핑 듀티라고 해서 덤핑 방지, 상계 관세, 뭐 보복 관세, 긴급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장 많이 그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세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관세를 뭘부터 적용을 하냐 알겠지? 그러니까 뭐 덤핑, 상계, 보복, 긴급 이런 순서대로, 그다음에 FTA 이런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프라이어티를 두고 적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고. 통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이제 했고, 그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데 잠깐 여러분들이 그 통관에 대해서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538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수출 신고서야. 수출 신고서. 수출 신고서. 여기 보면 왜 우측 상단에 보이는 저게 마크가 뭐냐면 코리아 카스텀스 서비스. 이게 대한민국 관세청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유니패스라는 말이 나오죠. 유니패스. 유니가 뭐지? 유니가 1이라는 말이잖아요. 1이라는 말이에요. 유니가. 그 영어의 접두어로. 근데 유니패스가 이게 뭐냐면 원래 그 세관의 어떤 창구를 일원화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이 유니패스가 대한민국 관세청의 시스템 이름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뭐냐면 대한민국 관세청은 우리나라 관세 시스템, 즉 유니패스 시스템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후진국가한테 우리나라 시스템을 수출을 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오만 이런 나라 있잖아요. 오만. 그 오만 같은 나라도 대한민국의 유니패스 시스템을 쓰고 있어. 내가 기억이 맞다면 4,500만 달러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우리가 수출을 했어. 시스템을. 오만이라는 국가에다가 세관에. 4,50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약 500억 원 정도. 500억.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수출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 걔네들 그런 걸 쓰는 거죠. 여기 이제 수출 신고서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 그럼 뭐 목적금, 적재한, 뭐 선박회사, 수출 대행자 누구냐.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세관에다가 수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수출 신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뭐 을지. 그다음에 수출 신고 필증, 적재장, 응? 수출 이해. 응? 이게 다 수출 신고서예요. 수출 신고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산지는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원산지는 뭐 이걸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는 방법을 전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지.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HS 코드라는 게 있어요. HS 코드. 이게 뭐냐면 상품 분류 기호야. 뭐 하모나이즈 스탠다드 코드라고 부르는데 이 HS 코드가 숫자가 8자리가 있고 10자리가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10 디짓 10자리를 써요. 10자리 10자리 우리나라. 그러니까 8자리를 쓰는 것보다 10자리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 상품을 분류해야 되니까 더
스페시픽하게 디테일하게 상품을 더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 그래서 이 HS 코드별로 뭐가 있냐면 수입 관세가 몇 %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 태리프 북이 있어요. 북이. 모든 세관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관세가 몇 %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수출입을 할 때 나는 이거 수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관세가 몇 %지? 어떻게 찾냐? 관세청 아까 내가 얘기한 유니패스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HS 코드 넘버 10짜리 HS 코드 넘버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치면 수입 관세가 몇 %인지 수입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그 수입하는 요령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산지를 기준을 해야 되는데 이 HS 코드 넘버가 변경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죽을 뭐 브라질에서 수입했다. 그럼 가죽을 수입해. 그럼 가죽이라는 그 HS 코드 넘버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죽 자켓을 만들었어. 가죽 잠바. 가죽 자켓을 만들어 놓으면 가죽 자켓은 뭐야? 의류잖아. 가죽 그 자체는 뭐지? 옷 상품은 아닌 거지. 그냥 가죽인 거지. 또 그 가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만들었어. 뭐 서류 가방, 브리프케이스. 그러면 그 서류 가방, 가죽으로 만들어진 브리프케이스에 또 HS 코드 넘버가 따로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 상품의 그 코드 넘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저기 위에 제일 상단에 보면 3번 변경 기준 그래가지고 2단이냐 4단이냐 6단이냐라고 하는 게 이 10개 이 10 디짓 넘버 모든 상품에 이 10개 숫자 중에 몇 개가 번호가 바뀌느냐 그걸 기준으로서 원산지를 뭐 결정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계산법까지는 여러분들 복잡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건 관세사부가 알아서 하는 관세사가 해야 될 몫이고 부가가치 기준은 뭐냐면 내가 가죽을 수입했어. 그럼 가죽을 수입했을 때 가죽을 수입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서류 가방을 만들려고 그래. 브리프케이스를. 그런데 그 서류 가방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가죽이 예를 들어서 뭐 2야드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근데 그럼 2야드의 가죽 프라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2야드의 가죽을 가지고 가죽 가방을 만들다 보니까 2야드의 가죽 프라이스는 예를 들어서 뭐 $40였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가방을 근사하게 막 지퍼랑 달고 단추도 달고 해서 만들다 보니까 가죽 가방이 예를 들어서 뭐 $200, 20만원짜리가 됐어. 그러면 $40의 가죽을 가지고 $200짜리 가방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부가가치가 얼마가 더해진 거지? $160가 더해진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가가치 기준으로 또 가공 공정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재단을 했다거나 또는 뭐 염색을 했다거나 원단을 들여다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기준은 변형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HS 코드의 기준이 된다는 게 3번 변경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부가가치 기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역외 가공이라는 게 이제 보충적인 거는 이제 이게 뭐 그 재료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거고 역외 가공이라는 게 뭐냐면 out of Korea 그러니까 한국의 밖에서 우리가 역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국내 역외 그러면 국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일반 역외라는 거는 외국에서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역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뭐 개성공단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뭐 폐쇄돼가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안 하지만 예전에 개성공단에서 물건들을 만들었잖아. 그럼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게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미국하고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싣고 와서 부산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 애들이 개성공단 물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야? 한미 FTA 적용을 못 받는다. 왜? 미국하고 북한은 적대 국가잖아.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거는 뭐 한국 제품으로 인정 안 하겠다. 뭐 이런 옥신각신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 역유냐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거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 이제 이게 완전 생산 기준이라는 거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완전하게 그냥 그 한 국가에서 모든 제품이 다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만 이게 뭐 이런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A라는 기업이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원재료를 브라질에서 수입해. 그래가지고 중국에다가 자기 중국 공장에다 보내줘. 그 중국에서 생산해. 근데 본사는 한국이야. 미국으로 수출해야 돼. 한미 FTA 적용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그거는 뭐야?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다시 들여와서 한국 들여와가지고 살짝 그 뭐 마무리 공정만 한국의 공장에서 살짝 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이렇게 보내면 미국에서 인정해 줄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완전 생산 기준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야. 이게 이제 3번 변형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아까 내가 설명한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뭐 2단위, 4단위 이렇게 알고 있고. 부가가치 기준은 이건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 뭐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게 원산지를 증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 내가 설명해 준 대로 그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관세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체계란 이건 여러분들 뭐 스킵해도 되는 물건이고. 잠깐만.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를 거짓 또는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는 이건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어. 여러분들 요즘에 식당 가면 있잖아. 심지어 뭐 돼지고기, 김치, 뭐 시금치 이게 다 원산지가 어딘지 써 있지. 왜? 다 써 있어. 그게 바로 말하는 이 오리진, 원산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원산지 표시 방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제품에다가 또 만약에 어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토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토이 장난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북이라고 쳐. 드럼. 근데 북은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북치는 북채 있지. 그거는 베트남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입해 와가지고 그걸 세트로 북하고 북치는 채하고 세트로 딱 포장해가지고 패킹해서 만약에 마트에서 판다. 이러면 원산지를 어떻게 표기해야 돼? 2개 국가를 표기해야 돼. 북은 made in China, 그 다음에 이 북치는 거는 made in Vietnam. 이렇게 다 표기를 하도록 하는 게 법이고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원산지 오인 우대 표시 물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그 원산지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가 잠깐만 587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원산지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한칠레 FTA 원산지 증명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넘버 1, 퍼스트 FTA가 한국과 칠레야. 사실 재밌는 얘기를 내가 해주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와인 먹기 시작했어? 우리가 뭐 와인 먹었어? 우리는 라이스 와인이 뭐지? 한국의 라이스 와인이? 막걸리냐 막걸리, 그치요? 우리는 막걸리 아니면 소주 아니면 맥주야. 응? 근데 한국하고 칠레가 FTA를 맺고 나니까 칠레산 와인이 한국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야. 언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인바가 있었어? 옛날에는 다 막걸리집 아니면 삼겹살집이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와인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야? 한칠레 FTA 덕분이지. 여러분들 홍어라는 생선 아나? 홍어? 예를 들어 삼합 이러면 돼지고기, 김치, 홍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먹잖아. 홍어. 여러분들 어디 가서 홍어 집에 가서 홍어를 먹어봐봐. 원산지 뭐로 돼 있는지. 아마 대한민국에서 먹는 홍어의 90%는 전부 다 어디 거야? 아마 칠레산일 거야. 칠레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칠레 FTA가 이제 이론인데 이게 코리아 칠레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그러니까 한칠레 FTA 원산지 증명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산지 증명서 생겼어. 이거는 이제 한 싱가포르 FTA. 그 다음에 뭐 한 아세안 FTA, 그러니까 한국 싱가포르 FTA 원산지 증명서. 그 다음에 한이 유럽. 스위스 치즈 원산지 증명서. 우리 스위스에서 대한민국하고 스위스 가네. 치즈 원산지. 스위스산. 이건 한 아세안 FTA. 여기 보면 Korea 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Form AK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AKCO 이렇게 부르면 AKCO가 뭐죠? 그러면 AKCO 그러면 아세안 코리아 Certificate of Origin. 그러면 한 아세안 간에 우리가 아세안이 10개국인 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이렇게 해서 10개 국가하고 우리가 1대10으로 FTA를 했어요. 물론 일본도 했지. 저판 아세안 FTA 이런 식으로. 중국도 차이나 아세안 FTA. 그렇지? 그래서 이게 원산지 증명서 샘플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고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잠깐 좀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고 12장 환원과 무역결제 서류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